우선은 먼저 지지난주까지 했던 데를 한번 좀 보자면은, 저희가 사장을 하다가 이제 멈췄었죠. 사장이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거고, 모델을 훈련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거고, 선형회귀를 시작으로 해서 그냥 선형회귀를 계산으로 해서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해서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을 했었죠. 사실은 많은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원래 이름 자체가 컴퓨터니까, 계산하는 기계니까, 계산하는 데 상당히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답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데이터를 샘플 하나씩 넣으면서 변화식 샘플에 맞게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더 이제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경사하강법이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서 점점 모델로 맞추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형회귀 다음에 다항회귀 쪽으로,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직선 형태의 획인데, 다항회귀는 이제 그게 약간 곡선이 들어간 형태. 그래서 다항회귀 할 때는 차수가 2차수가 될 수도 있고 3차수가 될 수도 있고 4차수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좀 복잡하게 좀 구불구불 가는 거였죠. 다시 보시면은 선형회귀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기 여기 이제 1차항만 있어서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다양한 수식 방법, 역행렬 방법으로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소 자승법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걸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모델을, 요 파라미터 세타1, 세타2, 세타3 같은 걸 이제 구해봤었고요. 구했을 때 이제 전부 다 비슷하게 나왔었죠.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 비슷하게 나왔고, 역행렬에 대한 거에 나왔고, 그 다음 계산 복잡도가 이제 모델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있기 때문에, 요걸 하는 이유는 너무 오래 걸리는 모델을,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너무 오래 걸리는 모델을 하면 뭐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2주일까지도 계속 하니까, 모델 선택에 이제 선택을 할 때 데이터 크기나 그런 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를 좀 예측하면은 모델 선택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이터에 맞춰서 여기 여기 기울기 따라서 그 위치의 기울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가서,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는 위치가 미니멈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펑션이 로스 펑션, 코스트 비용 펑션 또는 로스 펑션,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틀렸니? 라는 그걸 쓰기 때문에 미니멈을 찾지만은 맥시멈을 찾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맥시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경사하강법은 뭐 미니멈이나 맥시멈이나 그런 거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연속된 볼록 함수라면은 전역 최소값을 찾는 게 거의 보장이 되는데, 사실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습률 같은 게 있죠. 학습률.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크면은 여기서 왕창 이제 학습률이 커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에서 또 샘플 하나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초반에는 학습률을 이제 큰 학습률에서 나중에 점점 이 답에 가까우면 학습률을 줄여줘야 이제 좀 정확한 그런 이제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샘플 코드 보시면은 학습률 러닝 스케줄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습률을 줄여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것도 샘플로 보셨죠.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한번 보세요. 러닝 스케줄 한 걸 이제 했었으니까 러닝 스케줄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야 할 때 배치로 할 수도 있고, 하나씩 스토캐스틱, 샘플 하나하나씩 하는 거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랬고, 전체를 해서 결과에서 나와서 통계적인 경사, 기울기만큼 움직여 나가는 걸 배치라고 그랬고, 근데 데이터가 너무 크면은 통째로 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랑 통째로 하는 거랑 중간에 이제 여기 미니 배치, 적당하게 10개면 10개씩 묶어서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훈련시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컨셉,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컨셉은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쓰지만은 딥러닝에서는 이제 거의 뭐 필수적인 그 방법이라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딥러닝 쪽 공부하실 때 훨씬 이제 그 이해가 편해진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어니어링 뭐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학습 스케줄 그러니까 그 초반에 뭐 그 학습 그 러닝 레이트 키웠다가 점점 다 정답에 가까워 가면은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 딥러닝에 보면은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이 주어지고, 그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옵티마이저. 최근에 쓰는 옵티마이저들은 자동으로 이 학습 스케줄을 내부적으로 좀 그 잘 고쳐줘요. 좀 답 근처에 가면은 줄여주는 형식으로. 그걸 하는 게 이제 그 어댑티브라는 이름이 붙어서, 기울기가 이제 클 때는 학습 스케줄을 이제 크게 했다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 같으면은 이제 학습 스케줄이 한다. 러닝 레이트를 그걸 이제 좀 줄여주는, 그래서 정밀한 값의 그 전역 미니멈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딥러닝 하실 때 옵티마이저들을 따로 개발하실 게 아니라면은 그냥 있는 옵티마이저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지금 수학적으로 이제 많이 잘 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니 배치 뭐 작은 세트를 했다 그랬고, 이 어닐링 기법, 어닐링 얘기도 했었죠. 뭐냐면 그 강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뭐 뜨겁게 했다가 이제 얘를 온도를 낮추면은 얘가 이제 그 전보다 좀 단단하게 이제 그 좀 안정된 조직을 갖게 돼서, 많이 그 강철을 단련시킬 때 덮였다가 식혔다가 덮였다가 식혔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요런 어닐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최근 나오는 뭐 저기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제 어닐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제 양자를 약간 높은 온도에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라는 조건만 주고서 온도를 이제 낮추면은 그 조건이 맞는 그 모양으로 가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 이제 그 아주 빠르게 푼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이 아닌 거에도 이제 그 리니어한 그 모델을 쓸 수가 있는데, 대신에 거기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이제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그런 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제곱이든 뭐든 이게 파라미터가 오면은 이 앞에 그 데이터가 오면은 그 앞에 있는 파라미터만 이제 훈련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폴리피처라는 걸 이제 생성해서 이제 그 리니어 모델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하다가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루나님 들어와 계신가 모르겠네. 루나 지금 시험 치러 갔습니다. 시험요? 웬 시험을 또? 모르겠습니다. 네. 삼성 댕기 힘듭니다. 네. 그 주말에도 시험 보시네. 그런가 봐요. 그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에 대한 걸 약간 좀 뭐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루나님이 뭐 그 카톡으로 채팅으로 설명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왜 헷갈렸을까라는 걸 거꾸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이제 제가 그 생각한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 여기 요 그림이었죠, 요 그림. 책에 이제 보시면은 책에 몇 페이지인가? 책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학습 곡선이라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하고 183페이지가 있는데, 두 개를 이제 해놨는데, 뭐 요 왼쪽 그림에서는 사실 뭐 오버피팅 요게 이제 눈에 잘 띄니까. 근데 요거 갖고 요게 언더피팅이고 요게 오버피팅이야라고 했을 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왜 헷갈렸는지를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냐면은 이 X축이 달라요. X축이 이제 보통 이런 오버피팅, 언더피팅 얘기할 때 X축을 뭐로 잡냐면 훈련 횟수로 F워크라고 그러고, 딥러닝 같은 경우 F워크 뭐 몇 번 하느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F워크라 그래서 몇 번 훈련시키느냐를 갖고 이제 X축을 잡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X축이 그 훈련 횟수가 아니에요.
데이터 셋 사이즈거든요. 데이터 셋 사이즈. 데이터가 샘플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 샘플을 늘려가면 가는 거에 따라서 요 갭이 그래서 요거는 잘안 다른 책이 잘 안 나오는데 요 책에 나와서 근데 요 사이 갭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십차항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데이터 개수를 늘려가면서 점점 요 사이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책은 주장하는데 제 눈에는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던데 어쨌든 책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데이터 개수를 늘리면은 더 이제 그 잘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 게 트레인 모델이고 이제 위에가 밑에 게 트레인 이제 그 오류고 트레인 오류고 위에 게 이제 그 밸리데이션 오류인데 요 사이가 줄어들면은 이게 이제 오버피팅이니까 데이터 개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제 요게 패러럴하게 이제 가면은 이게 이미 이제 그 모델로서는 할 만큼 다 했어. 얘는 언더피팅이야. 따라서 모델을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수적 합의 모델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입력값을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든지 요거인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제 여기서 권 대표님 헷갈리시죠? 네네네. 헷갈리죠. 이게 이 설명 자체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요거 다음 페이지 요 페이지에 있는 걸 갖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바이어스하고 이제 그 바이어스하고 뭐 베리언스 갖고서 이제 하는 건데 뭐야 여기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요 그래프 여기를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인데 우리가 화를 쓸 때 여기는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도 그렇고 요 가운데 요 타겟을 딱 맞추려는 거잖아요. 모델이 이제 잘 맞으면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답도 잘 맞추고 그 답이 이제 뭐 샘플에 따라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요거를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것을 타겟으로 하는데 자, 이 바이어스가 됐다는 건 뭘까요? 바이어스가 많다. 이 엉뚱한 데다가 막 찍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버피팅인가요? 언더피팅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피팅이 잘 안 된 언더피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베리언스 어쨌든 타겟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그 왔다 갔다 이제 한다 이거죠. 너무 그 출렁출렁 데이터 하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얘가 이제 오버피팅일 텐데 요거를 이제 아까 데이터 샘플 개수 갖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막 그려도 되나 모르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가 있다고 치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거 점이 좀 있는 데서 할 걸 그랬다. 내가 점 그리려니까 좀 그렇네요. 저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이 있는 위치로 가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어스 그림하고 편향돼 있는 거랑 이제 이것저것 여기저기 뭐 있는 거랑 이제 한번 좀 보죠. 요 정도 그래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샘플 아까 그 X축이 이제 샘플 개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샘플 개수 훈련 횟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샘플을 이제 하나만 딱 택한다고 보죠. 요거 하나, 맨 밑에 하나 택했어요. 그걸 갖고 모델을 만들면은 이게 리니어하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점 하나 갖고 모델을 못 만드니까 요 밑에 요걸 한번 2개만 잡아보죠. 점 2개 갖고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될까? 아이고, 직선도 잘 못 그려. 직선은 여기 직선이라고 한번 상상해 주시겠어요? 요걸로 하면 되겠구나. 밑에 점만 2개 잡으면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리니어 모델이 됐다고 치면은 우리가 샘플을 2개만 한 거예요. 다른 샘플을 못 구했어요. 아직 2개만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요건데 요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샘플 점이 우연히 요거였어요. 그럼 이 모델은 오버피팅인가요? 언더피팅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사실
참 말하긴 묘하지만은 바이어스가 큰 거잖아요. 바이어스가 큰 거. 다시 말해서 원래는 요 위치 중심이 데이터가 많은데 많이 멀리 점이 찍힌 거거든요. 요걸로 하면은 다 요걸로 예측하면 여기만 이제 예측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스가 큰데 이게 참 샘플이 작은 데서 이제 점점 커나가는 거라서 오버피팅, 언더피팅 얘기하기가 참 묘한 얘기인데, 자 이번에 요 점 두 개에서 이번에 우연히 요 점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세 번째 점을 우리가 데이터를 구했어요. 그럼 점 세 개 갖고 이제 그 라인을 그리면 아마 요 근처에 올 거예요. 요번엔. 그 다음에 다시 요 근처까지 못 오죠. 여기가 밑에가 두 개고 여기 하나니까 아마 요 중간쯤에 오겠죠. 중간쯤에. 그러다가 또 밑에 점이 또 우연히 구해졌어. 그럼 얘가 또 왔다가 이쪽으로 오고 또 한 두 개 정도 이제 점을 구했는데 그게 뭐 이제 가운데 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점이 한 두 개 정도 오면은 이제 오히려 요 반대쪽으로 갈 거고. 자, 요 상태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그 오버피팅 상태라고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플에 민감한 거. 샘플 개수에 따라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를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샘플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 그게 아니고 이제 샘플의 개수가 이제 아무리 해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서 데이터 값은 완전 틀린 게 많은 거를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그래프 갖고 오버피팅, 언더피팅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심플하게는 이제 그 훈련 요 X축이 훈련 횟수 여기 그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아니라 샘플 개수에 따라서 이제 더 아무리 늘려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요걸 봐라. 여기 요 위치에 보면은 아무리 늘려도 이제 그 여기 뭐 훈련을 아무리 더 트레이닝을 시켜도 요 밸리데이션 에러가 줄어들지 않지 않냐. 완전 플랫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샘플을 더 구해봐야 이 모델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게다가 요 사이 갭이 있어. 갭이 없으면은 이제 딱 잘 맞춘 거니까 좋은 모델링이 됐겠죠. 근데 갭이 스틸 존재하면서 더 이상 밸리데이션 에러가 에러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얘는 과소적합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얘기입니다. 예? 과대적합 나오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이해는 어느 정도 맞으셨는데 다만 그 이해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따로 두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트레인하고 테스트만 있을 때 그 말이 맞아요. 뭐냐면은 트레인 데이터로 막 열심히 시켰더니 이 트레인 데이터에 이제 에러도 빵이고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죠. 야, 너무 이제 훌륭한 모델을 만들었네. 우리는 실제로 가서 이걸 갖고 예측을 막 해보자. 해봤는데 실제 훈련 안 시킨 데이터에서는 너무 틀린 거예요. 이런 건 일반화가 안 됐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이 데이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게 옵티마이즈 최적 모델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적합하면은 실제 그 과대적합되면 실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하면 너무 많이 틀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니 저런 과대적합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자, 우리는 데이터가 100개 있어요. 100개 있으면은 이걸 다 트레인에 쓰지 말고 70개는 트레인 쓰고 이게 이제 얘가 트레인 되지 않은 시험 문제가 100개 있으면은 70개만 이제 갖고 공부시키고 이제 응용 문제 30개 응용 문제를 해도 이 응용 문제도 잘 풀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훈련을 시킬 때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훈련시킨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딱 갔더니 트레인도 이제 훈련시킬수록 나아지고 밸리데이션도 나아지는 요 방향으로 가면은 얘는 더 훈련시키면 더 나아지겠네. 새로운 데이터에 점점 더 잘하겠네. 그러다가 트레인을 했는데 트레인은 무조건 나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10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하면 조금 더 뭐 틀린 걸 계속 고쳐나가잖아요. 머신러닝의 파라미터도 또 고쳐나가게 돼 있어요. 트레인 에러는 막 줄어들어요. 근데 밸리데이션 에러는 얘는 공반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공반 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줄어들다가 얘가 오버피팅이 되는 순간 얘가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가 커져가요.
그 커지기 직전까지 하면은 요게 가장 일반화가 잘 된 걸 거야. 그래서 요 모델을 이제 실제 프로덕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프로덕션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화된, 그러니까 아예 과대적합된 그런 모델이 아닌 걸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혹시 책 갖고 계시면은 192페이지의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보통의 이제 그 과대적합 얘기할 땐 요 그래프를 쓰지, 사실 요 트레인 데이터셋을 X축으로 잡진 잘 않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 그 보통은 이 192페이지에 있는 요 그래프를 쓰거든요. 요 그림을 혹시 보시고 있나요? 책 있어요? 아니면은 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몇 페이지, 좀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같은데, 요 그림이거든. 요 그림. 요 그림인데 좀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하려면 어디 갔냐? 큰 그림으로 이제 하려면은 우리가 피브레쉬에 가서 이렇게, 자, 19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X축이 F워크예요. 그러니까 훈련 횟수. 데이터는 충분히 있다고 치고, 아까 그림은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이제 그런 그림이라서 잘 쓰지 않는 그림인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훈련을 시킬 때, 이제 훈련을 한 번 시켰을 때, 두 번 시켰을 때에 따라서 요 빨간 점선이 이제 요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RMS라는 게 뭐죠?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근데 이 훈련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말고요. 우리가 연습 문제가 있으면 연습 문제는 맨날 연습 문제 갖고 연습 문제 풀잖아요.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10번 풀고, 100번 풀고, 500번까지 풀었는데 점점 그래도 틀린 게 줄어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용 문제가 나왔어요. 응용 문제. 자, 우리는 연습 문제 갖고 열심히 공부한 상태예요. 그 응용 문제도 이제 연습 문제만큼 이제 응용 문제도 슬슬 좀 좋아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컴퓨터도 그렇고 막 너무 많이 봤었으니까, 예전에 봤던 문제네. 봤던 문제니까 그때 답이 이거였어. 라고 해서 그냥 찍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찍기가 시작되는 순간 응용 문제의 숫자 하나하나 바꾸면 이게 막 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찍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훈련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위치가 이게 베스트 모델이니까 훈련은 요까지만 시키자. 여기서 멈추자.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밸리데이션 셋이나 트레이닝 셋은 뭐냐면은 실전 가서 한 게 실제 데이터긴 한데, 여기서 한 70%는 이제 요 트레이너로 쓰고, 요 30%는 안 봤던 데이터를 이제 갖고 요 모델이 일반화가 되느냐를 검증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무조건 많이 훈련시키면은 요런 상태가 되면은 실전 가서 이제 많이 틀리니까, 여기는 많이 틀리니까 여기 가지 말고 요 위치를 찾아내고 싶은 게 트레인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을 나누는 이유거든요. 되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실 딥러닝 쪽에 가면 이게 좀 많은데, 여기서는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이런 데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그냥 수치로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없긴 한데, 어쨌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소프트 벡터든 뭐 하면은 요 오버피팅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서, 혹시 이해가 더 복잡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다시 돌아와서 오버피팅, 언더피팅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요걸 좀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작을 땐 사실 요 위치일 것 같아요. 약간 바이어스도 크고 베리언스도 큰, 거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게 규제, 레귤레이션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L1 규제,
규제. L1이 뭐죠? L1이 절대값으로 제곱 안 한 거. 그래서 이제 그 라쏘, 앱솔루트 여기 라쏘 획이고 리치 획이는 이제 제곱 항목으로 한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세타 파라미터의 제곱이 커지면은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너무 크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차 모델에 대해서 여기 요 파란 선이 뭘 것 같나요? 우왕좌왕 하는 게 이게 페널티가 좀 적은 형태. 여기 보시면 알파 이퀄 제로. 그러니까 여기 요 알파, 요 앞에 붙은 알파가 제로일 때, 요 알파가 제로일 때는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다가 얘를 조금 늘려주니까 이제 좀 부드럽게 녹색 그림을 따라서 좀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이제 알파가 1이면 거의 직선이 되는 건데 요 사이를 하면서 이 모델이 우왕좌왕하는 걸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 파라미터를 그 페널티를 1차로 할 거냐 2차로 할 거냐. 1차가 이제 L1, 2차가 L2. L1은 앱솔루트 값을 절대값을 취한 거고 그 L2는 제곱값을 취한 거고 2차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리치 이거를 이제 산등성이 같은 뭐 그런 모양이라서 그런지 리치라고 부르고 라쏘는 이건 약자죠. 앱솔루트 그거고 엘라스틱은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절충한 거다. 절충한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L1도 있고 L2도 있다. 그래서 L1 레이쇼라고 이제 해서 요 R을 이제 정하면은 요 앞에 붙은 L2 레이쇼는 자동으로 이제 하니까 L1 레이쇼만 주면은 이제 그 L2는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이제 할 거야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arly stopping을 이제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밸리데이션 에러가 최소점에서 거기까지만 훈련시키면 돼. 더 훈련 안 시켜도 우리는 그 위치가 베스트 모델이니까 거기서 이제 종료시키자. 모델을 한번 1000번 훈련시켜라고 해놓고서 early stopping을 이제 true로 해놓으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가 이제 최저점인 그거를 알아서 거기서 딱 멈춰준다 이거죠. 더 이상 밸리데이션 에러가 안 떨어지면은 멈춰주는데 사실은 여기서 좀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페이션스라고 그랬죠. 페이션스 192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션스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밸리데이션 에러가 쫙 줄어들다가 특히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일 경우 샘플 하나에 따라서 얘가 이제 우왕좌왕하잖아요. 샘플 하나에 따라서 샘플이 우연히 이제 좀 더 약간 틀리게 나오는 샘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가 이제 커질 거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한 세네 번까지 이제 해서 향상이 안 되면은 멈춰줘. 얼마나 기다릴 거냐라는 걸 좀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예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책에 보니까 이 192페이지에 샘플 코드 위에 보니까 설명이 이게 조기 종료 코드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다음은 조기 종료를 위한 기본적인 구형 코드입니다. 베이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왜 베이직이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 여기 그때 요거 좀 주석을 지우기. 여기 이제 그때 코드가 요 밑에 있는데 코드가 있는데 이게 그때 어디냐 early stopping 로지스틱 되기 전에 early stopping에 대한 코드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게 677가 샘플 코드 샘플 코드 저기 클라우드에서 딱 돌리고 계신 거죠? 아니면 제가 11시 나랑 저는 11시 하는 거 쉽게 하는 거니까. 권 대표님? 네네. 무슨 질문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책에 나온 코드가 여기 웜 스타트 2를 설명해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터레이션 한 번만 수행해. 원래라면은 이제 그냥 그 얼리 스타핑을 하려면은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리그레서에 얼리 스토핑이란 파라메터가 있어요. 파라메터가 있어갖고 이제 이터레이션 10,000번을 돌아봐. 근데 이제 만약에 밸리데이션 에러가 더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멈춰줘. 해서 이제 그 미리 스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맞고 여기 이제 요 에포크가 이제 사실은 뭐 한 번만 하고 기초반 이거 많이 어려울 거고 기초반은 에포크가 1인 프린트 에스터 에포크 1, 2, 3, 4, 5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터레이션 할 때 27인가요? 이터레이션 뭐 10번 정도 돌고서 이제 됐나? 뭐 웜 스타트 얘는 보시면은 여기서 코드가 이렇게 좀 고쳐져 있어서 일단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얼리 스타핑 트루로 하면 요 상태에서 10,000번 돌지 않고 바로 끝나거든요. 근데 얘를 코드가 좀 섞여 있어서 일단은 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요걸 트루로 놓으시면은 얘가 10,000번만큼 내부적으로 안 돌고 이제 끝나주거든요. 빨리 끝나줘요. 근데 요거를 얼리 스타핑 폴스로 하면은 얘가 이제 10,000번 내부적으로 이제 다 도는데 얘가 속도가 이제 뭐 그렇게 느린 게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이 얼리 스타핑을 저렇게 트루로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연습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연습 문제 거기 12번을 4-7에 204페이지에 연습 문제 그 12번을 한번 봐보세요. 12번. 연습 문제 12번을 뭐냐면 조기 종료를 위한 배치 경사강법으로 이제 소프트맥스 획일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기존에 했던 그 데이터, 그러니까 훈련 하나하나 데이터를 오면서 이제 그 세타,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고쳐나가는 걸 실제 구현해 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실제 여기서 돌 때 이런 식으로 기존에 훈련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훈련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그 바로 거기 그 12번 문제도 이제 사이클 런을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사이클 런 안에 있는 거 하지 말고 네가 이제 그 직접 구현해 봐.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상태에서 이제 사실 요 코드죠, 요 코드. 요 코드가 뭐냐면은 내가 직접 미니멈 그 값하고 이제 그 밸리데이션 에러가 작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있는 거. 요거를 사실은 요 얼리 스타핑을 트루로 하면은 얘들을 내가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를 요 안에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리그레스 안에서 그냥 하니까 요 안에 있는 요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이제 그 피스를 시키면은 요 안에서 이제 원래 얼리 스타핑을 해주게 돼 있는 거죠. 최적의 값을 하는 거라서 이제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요. 숙제 그 연습 문제 12번에 답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준비를 조금 더 이제 샘플을 프로그램 딴 데 옆에다 놓고 할 걸 코멘트 안에 해놓으니까 제가 여기서 좀 그렇고요. 일단 거기까지 해서 베리에이션스하고 이제 그 얼리 스타핑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리치 라쏘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렇고,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우리가 지난번 멈춘 데로 돌아왔습니다. 자.